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트레이너 최쌤 최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접과 대화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이버에 가서 대화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검색을 해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종류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형태는 공식적인 대화와 비공식적인 대화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화는 면담, 그 다음에 회담, 접견, 면접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비공식적인 대화는 바로 이것과 나머지 부분들을 비공식적인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에 대한 대상,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대화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사이트에 대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도서를 검색하다 보면 5만 8천 권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검색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술되고 있다는 것은 이 대화라는 주제가 갖는 중요성을 제가 굳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중요성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화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대화에 대한 정의를 면접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이라고 하는 두 대상이 면접을 진행하는 다양한 형식, 그 다음에 내용을 반영하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자가 우리 회사의 여러 조건을 반영해서 입사 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면접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요. 대화에는 바로 화자와 청자로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의미야 교과서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거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지만 실제는 잘 안 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은 대화인데 이게 잘 안 된다면 면접 때 대화가 잘 안 된다 또는 면접이 잘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면접 때 대화가 잘 안 될까요? 화자도 있고 청자도 있는데 그리고 상호작용이 있는데 왜 잘 안 될까요?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거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접관들은 무의식적으로 본인들이 상하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몸에다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기반한 행동들이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 때 보다 보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취조하는 듯이 지원자를 몰아붙이는 그러한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화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면접에서 대화 형식으로 이끌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소, 면접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있는데 바로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이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잘 변경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접에서 화자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의 말은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즉 면접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에게서 확인을 하거나 어떠한 것들을 유도하는 것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이야기를 듣고 면접관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자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잘하는 역할로 변경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청자의 역할은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화의 형태를 청유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유형, 잘 듣지 못한 단어죠.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같이 할 것을 요청한다?
저는 이것을 조금 쉽게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냐?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질문을 하되 부탁하듯이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뭐뭐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뭐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또는 뭐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훨씬 부드럽죠. 또는 그거 아닙니다. 부정의 의미로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혹시 뭐뭐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표현법으로 부탁하듯이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의 면접이 연출이 되고 지원자는 뜻밖에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대화의 형태를 청유형으로 바꿔보는 거, 두 가지를 제가 면접이 대화 형태로 가는 요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전혀 예상치 못한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면접관들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인내심일까요? 뭐 지식도 아니고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 인내심이 전제 요건인지 필요 요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 어떻게 대화하죠? 질문으로 대화 안 하죠. 빨리 결정을 내리고 직접적인 판단을 가지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면접에 들어와서 청유형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답답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하루 종일 진행된다고 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원래의 본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전제 조건, 청유형으로 한다,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변경해야 된다, 다 사라지고 그냥 딱딱하고 일방적인 상하관계에 기반한 면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의외로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면접은 인내심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반복하는 대화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자의 청자와 역할을 변경하는 거, 청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면접관으로서의 이러한 인내심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면접을 대화